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워크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능복입니다. 강의는 총 52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워크만이 작업자의 안전과 가성비를 지키면서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확장한 과정과 이를 AI 기반 수요 예측과 공동개발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워크만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능복을 만들어 온 일본 기업입니다. 2026년의 관점에서는 AI와 작업복, 안전과 가성비, 생활형 기능복을 결합한 사례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AI가 작업자의 불편과 위험을 분석하고 사람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를 입도록 제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술보다 작업자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워크만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워크만은 현장 노동자의 옷장을 지켜오던 회사에서 패션의 중심에 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반 의류업에서는 트렌드와 브랜드가 가치를 결정하지만 워크만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가성비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혹한과 폭염,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작업자를 위해 축적한 기능복의 진정성이 일반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본업의 사명을 흔들지 않은 선택이 새로운 시장을 여는 힘이 되었습니다. 워크만은 1980년 군마현에서 출발한 작업복 전문 체인입니다. 2025년 3월기 체인 전점 매출은 1831억 엔이며 점포수는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본부 종업원은 417명으로 소수전개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부부 경영형 가맹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크만 플러스와 여성 라인을 통해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사업을 넓혔고 도쿄증권 거래소 스탠더드 시장에 상장된 베이시아 그룹 기업입니다. 작업복은 오랫동안 패션 산업이 주목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의 안전과 쾌적함은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웃도어 활동의 확산과 가성비 소비가 기능복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작업복은 일상복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워크만은 본업의 진정성을 지키면서 시장의 경계를 확장했고 소외되었던 수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워크만의 원형 유전자는 일하는 사람의 하루에서 출발합니다. 혹한과 폭염, 비바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옷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능복이라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세우고 안전과 가성비를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행을 좇기보다 기능과 내구성, 가격의 표준을 지켰으며 데이터 경영과 엠바에서도 공동 개발을 결합해 독자적인 성장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워크만의 결정적 전환은 현장의 목소리가 신제품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방수복과 방한복을 오토바이 통근자와 낚시 이용자가 발견하면서 기능성이 널리 알려졌고 실제 애용자인 엠베서더의 개선 의견이 제품 개발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도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하는 워크만 플러스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도 가격을 유지한 선택은 본업에 대한 고집이었으며 그 진정성이 소비자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워크만의 운영 체계는 입력과 실행, 결과가 단순하게 연결되는 소수전개 데이터 경영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활용하는 판매 데이터와 가맹점 및 엠바에서더가 전하는 현장 정보가 핵심 입력입니다. 이를 토대로 제품과 물량, 매장 운영에 관한 판단을 실행하고 판매와 고객 반응이라는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데이터만 보거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두 요소를 결합하기 때문에 적은 본부 인력으로도 100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워크만은 1831억 엔의 체인 매출을 기록하며 작업복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고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도 성공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유행이 잦아든 뒤에도 일반 고객이 계속 남을지는 검증해야 할 과제입니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원자재비와 물류비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긴장도 존재합니다. 부부 경영형 가맹 모델의 후계자와 인력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성장의 붐이 지나간 뒤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PFS 10가지 요소로 평가하면 워크만은 50점 만점에 46점으로 A+ 등급입니다. 가장 강한 요소는 노동자의 안전과 쾌적함을 제품의 존재 이유로 삼는 퍼스트 세이프티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현장 사용자 및 엠베서더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도 강점입니다.
반면 의류산업의 환경 부담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성과 가맹점의 차세대 승계를 지원하는 오너십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영역입니다. TPS 관점에서 워크만은 현지 현물 개발을 의류산업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실제 작업 현장의 사용 조건에서 제품 기능을 검증하고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카이젠을 실천합니다. 과도한 광고비와 유행 추종 비용을 덜어내고 기능에 집중한 것은 무다 제거에 해당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단순하고 일정하게 만든 것은 표준 작업의 적용입니다. 결국 워크만의 경쟁력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낭비를 줄이는 운영 원칙에서 나옵니다. 2026년의 AI 전환은 작업자의 하루를 데이터로 지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고객 경험 영역에서는 직종과 작업 환경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되 기능의 최종 완성은 사람이 담당합니다. 운영 영역에서는 기상 변화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물량 배분을 돕되 지역 사정을 아는 가맹점이 판단합니다. 조직학습 영역에서는 흩어진 리뷰와 개선 요구를 자동으로 분류하되 개발자가 제품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결품과 과잉을 줄이고 개발 적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워크만은 가성비의 회사에서 안전 데이터의 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 관찰과 엠베서더 의견으로 제품을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과 공동 개발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경험에 의존하던 발주는 기상과 직종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능복의 가성비라는 기존 가치도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과 기능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약속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의 작업복과 안전용품 기업, 기능성 생활의류 기업, 기업 간 거래에서 소비자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브랜드도 워크만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모방하거나 생활의류 전환만 서두르면 본업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 안전 규제와 현장 문화를 반영하면서 기존 전문성과 새로운 시장을 함께 살려야 합니다. 먼저 바꾸어야 할 관행은 광고에 의존해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이며 출발점은 핵심 고객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입니다. 실행은 핵심 고객에 보이지 않는 불편을 찾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불편 10가지를 적고 일주일 안에는 PFS 자가진단과 본업의 진정성에 대한 조직의 정의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30일 안에는 사용자와 함께하는 엠베서더 공동 개발을 한 건 실험하고 90일에는 개발 적중률과 본업 고객 유지율로 결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확장이 본업의 배신이 되는 시점과 AI 추천의 한계, 저가 약속과 비용 상승의 양립 방안도 함께 토론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워크만은 워크웨어 소셜 이노베이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PFS 점수는 50점 만점에 46점으로 A+ 등급이며 AI 확장성은 5점 만점에 4점, 한국 적용성과 교육 가치는 각각 5점입니다. 데이터 경영은 정밀한 수요 예측으로 확장될 수 있고 작업자 중심 철학은 한국의 산업 안전 환경에도 높은 적용 가능성을 가집니다. AI는 불편과 위험을 기억하고 분석하며 예측하고 사람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를 판단하고 책임지며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